안녕하세요. 오늘 허리협착증은 혈액순환이 문제다. 이 강의를 하게 된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허리협착증 하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협착증을 하면 구조적으로 척추 내부가 좁아진 것, 즉 구조적 협착이 된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러한 구조적 협착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이 매우 허리협착증 치료에 중요하다. 그리고 허리협착증의 다양한 증상은 바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허리협착증도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 구조적 협착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이 내용인데요. 허리협착증은 무엇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척추 내부가 협착이 되는, 즉 좁아지는, 그러면서 여러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허리협착증이라고 합니다. MRI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척추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척추 내부가 얼마나 좁아졌는가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협착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고 MRI상 협착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척추관이 3분의 2 이상이 막힌 중증도 허리협착증, 즉 구조적으로 매우 협착이 심한 중증도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실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는 거죠. 왜 허리협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었을까? 또는 제가 실제 진료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허리협착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협착이 증상의 정도와 비슷하거나 일치할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허리협착증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혈액순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허리협착이 되어 있어도 혈액순환 능력이 좋다면 증상이 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허리협착이 심했음에도 증상이 없었던 82%, 83%의 환자분들, 또 제가 자주 만나게 되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덜한 경우, 또는 협착이 조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심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다 혈액순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순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왜 증상이 발생하냐, 협착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발생하냐, 바로 유착이라고 하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인대와 근육이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되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집으로의 순환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협착이 되어 있어도 혈액순환 능력이 좋다면 어떻게 돼요? 호수가 좁아져 있어도 혈액이 가잖아요. 그런데 호수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진다면 발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 협착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허리협착증의 증상과 혈액순환 정도에 따른 연관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착이란 게 무엇이죠? 자,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는 뭘로 되어 있냐면 건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건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유착이 되고요. 또 인대가 이 건과 비슷한 조직이거든요. 이 인대가 유착이 됩니다. 즉 근육의 끝부분 그리고 인대가 유착이 되죠. 그런데 이 근육의 끝부분은 어디에 붙어 있나요? 뼈에 붙어 있죠. 인대도 어디에 붙어 있나요?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뼈에는 뭐가 많아요? 통증을 느끼는 통각 세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 주변에 있는 건이나 인대가 뼈를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유착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척추뼈에 붙어있는 근육과 인대에서 유착이 발생하면 뼈를 잡아당기며 통증을 느끼게 돼서 무슨 통증? 허리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허리에 통증만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허리뼈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과 인대에 유착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착이 이 척추뼈에 붙어있는 근육과 인대가 아니라 보다 깊은 곳, 척추뼈 안쪽에 만약에 유착이 있다면 그 유착은 뭐를 누르게 됩니까? 척추뼈 사이로 나오게 되는 어때요? 신경과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 쪽으로
신경이 눌리니까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는 이 유착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또 척추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유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여러 군데서 유착이 발생하면 걷다시다 하는 간헐성 파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다리로의 혈액순환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곳에 이러한 유착이 있어도 혈액순환 능력이 좋다면 간헐성 파행, 걷다시다 하는 증상이 덜 나타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구조적인 협착, 척추가 얼마나 좁아졌는가 만큼이나 중요한 혈액순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저희 한의사들은 맥을 짚지 않습니까? 맥을 짚어보면 맥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또 맥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맥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에 힘이 없거나 또는 너무 빠른 분들은 어때요? 혈액순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맥을 통해서 혈액순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혀입니다. 혀 설자죠. 혀인데 혀의 색깔, 또 갈라짐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죠.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혀는 다 빨간 게 아니라 이런 곳에 백태 같은 것들이 끼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순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이 빨간 전체적인 혀의 이 빨간 색깔이 어떤 색깔이요? 연한 분홍 색깔 같은 경우도 당연히 혈액이 잘 안 갔으니까 혀 색깔도 옅어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혈액이 장기적으로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혀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논에 물이 안 가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이런 것처럼 이 혀도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 혀 앞부위가 이렇게 새 발자국 모양처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촉이고 더 넘어서 여러 군데 갈라지면 혈액순환 능력이 그만큼 더 저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 능력은 맥진과 설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허리협착증에서 매우 중요한 이 혈액순환 능력을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자,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다가 쥐가 난다는 건 뭐죠? 혈액이 잠을 잘 때 근육까지 잘 안 가니까 일어서 있을 때는 근육이 도와서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데 누워 있을 때는 근육에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심장이라든가 내 자체적인 혈액순환 능력으로만 혈액을 돌려야 되는데 발에 있는 근육으로 혈액이 안 가니까, 피가 안 가니까 근육이 뭘 일으켜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쥐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은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됐구나. 또는 혈액은 눈으로 가가지고 눈이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죠. 근데 혈액이 눈까지 잘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침침해지겠죠. 눈이 침침하다 최근 들어서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손톱으로 혈액이 잘 가면 손톱이 무슨 색이겠어요? 붉은색이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손톱을 보시면 손톱이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을 띠는, 잘 보시면 하얘요, 손톱이. 이런 분들은 뭐예요? 혈액순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오랫동안 하얗고 나서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커멓게 세로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또한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맥을 볼 수도 있지만, 맥은 물론 한의사를 만나서 봐야 되겠지만 거울로 혀를 본다든가 내 증상을 본다든가 손톱을 본다든가를 통해서 나의 혈액순환 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유착이 발생하게 되고, 똑같은 유착이라 그래도 다리까지 혈액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 협착증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혈액순환 능력이 좋다면 손톱도 빨가고 줄도 없고 눈도 안 침침하고 자다가 쥐도 안 나고 맥도 좋고 혀도 좋다면, 혈액순환 능력이 좋다면 허리가 협착이 되어 있다고 해도 혈액은 잘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유착도 덜 생기게 되고 다리까지 혈액이 잘 공급돼서 여러 협착증 증상이 덜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결국은 허리 협착증의 증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야 한다. 또 혈류순환이 저하된 결과 생기는 유착을 해결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유착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도침이라고 하는 특수한 침으로 잘 해결이 되고요. 혈류순환은 한의학 동의보감에 있는 여러 처방들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협착증 때문에 너무 심한 통증과 증상을 겪으시거나 또는 그러한 통증과 증상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의원을 찾으셔서 도침치료와 혈액순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한의학 치료를 꼭
꼭 먼저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